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제 수당의 종류입니다. 이제 직급을 달성했어요. 그럼 수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당 종류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추천 수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한 거야. 응? 내가 여기 분들 이렇게 서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 너무 좋아.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했는데 드셨어. 추천한 거 이렇게. 그리고 바로바로 추천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것이 약 좀 더 나오겠지만 한 10%. 그래서 그걸 퍼스트 라인 수당 그럽니다. 두 번째가 있는 거면 추천 수당이에요. 바로 풀세트, 아까 말씀드렸죠. 87만 7천원짜리 있었잖아요. 매니저 팩을 하기 위한. 그거를 했을 때 뭡니까? 또 주는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추천 수당은. 그 다음에 자가 구매. 내가 구매를 했어요. 내가 구매한 오토십 있었죠. 12만 얼마짜리. 12만 4,960원. 오토십 및 뭐 낱개로 따로 막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한 자가 구매에 대한 리테일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GV에 10%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요번에 좀 많이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막 챙겨주고 싶다 이거예요. 많이 샀을 때는 탑 리테일 해가지고 또 별도로 수당을 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가 구매에 대한 수당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후원 수당입니다. 이것이 아마 수당 종류, 보너스 종류에 가장 아마 많을 겁니다. 많아요. 많을 거가 아니고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6세대 후원 수당. 그러니까 세대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밑에 봤을 때 세대에 대한 기준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세대에 대한 만약에 세대가 제 밑에 만약에 아까 이분이 계셨어요. 그죠? 이분이 만약에 1세대다 그러면 여기 라인에도 1세대가 있을 것이고 또 B 라인에도 1세대, C 라인 1세대, D 라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각 세대별로의 포인트가 다 올라오는 겁니다. 또 밑에 분 계시면 그분이 갖고 있는 산하의 매출 포인트 그대로. 그러니까 6세대 수당이 굉장히 또 큽니다. 시적으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리더십 수당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6세대 수당을 주게 되면 6세대까지밖에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리더십 수당은 그 이하까지 다, 뭐 100세대든 200세대든 쭉 끝까지 주는 리더십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6세대 수당하고요. 리더십 수당이 따로 별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6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내려가는 그 수당과 동시에요. 리더십 수당은 중복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커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직급수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IMM 정도 되게 되면, IMM 정도면 아마 산하 매출을, 평균치를 내면 한 1200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매출 오른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한 1000만 원대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한 달 동안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 운용수당을 줍니다. 각 직급마다 금액이 달라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네, 뭐 해외 연수 관련 여행이 연 3회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달성했으면 꼭 시간을 내서 가세요. 그게 여러분들 가장 좋습니다. 이걸 안 가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 프로모션 걸려 있으면 항상 만약에 그 달성을 했어요. 여행 프로모션을. 그럼 무조건 유럽으로 가세요. 시간 내서. 가서 머리도 식히시고 좀 배우기도 하고 넘치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기업연금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이게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직접 알리안츠 생명과 연계를 해서요. MOU 체결해가지고 여러분이 50%, 회사에서 50%에서 기업연금을 넣어줍니다. 마찬가지 그것도 뭐예요? 한국에 생각하는 기업연금의 수익성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확실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빠른 직급. 요거는 이제 올해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월 5월 30일까지 회원가입과 동시에 올해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작년 5월 달에 그럼 올해도 5월 달에 시작하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2020년 5월 31일까지 걸려있는 프로모션이 뭐냐면 내가 직급을 좀 빨리 갔어요. 빨리 가다 보면 별도의 수당을 많게는 약 한 1200만 원까지 줍니다. 별도로, 수당과 별도로. 근데 이게 빨리 간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다단계나 네트워크를 오래 한 분들은 막 조직화시켜서 빨리 간다 그러는데 그냥 그런 개념을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내가 노력을 해서 정말 소비자를 만든 상태에서 소비자가 사업이 돼가지고 정말로 조직이 빨리 가야 빠른 직급을 달성해야 그게 탄탄한 수익성이 됩니다. 근데 그냥 빠른 직급 달성한다라고 그냥 막 임의로 막 조직화해서 밀어내기 하잖아요. 분명 1년치에 못 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아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한두 번씩은 경험을 다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PM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빠른 직급 수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라인 수당 같은 경우는 GV 가격이 있다고 했죠. 말 그대로면 아까 액티바이저가 포인트는 32포인트인데 GV 가격은 34GV입니다. 응?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GV가의 10%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라인 수당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항상 뭐가 걸려 있어야 된다? 오토십. 내가 회원 가입해서 액티바이저 2개 사 먹으면 그냥 회원이에요. 소비자. 근데 오토십을 걸어놨어야. 그럼 뭡니까? 나는 소개하게 되면 수익이 올라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3개월 오토십 구매된 회원이고요. 그 다음에 추천한 TP 회원의 매출의 10%.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마찬가지. 여기 분이 보니까 오토십도 하고 이런 갤링핏이나 뭐 뷰티 아니면 뭐 이런 모노겐이나 진짜 그때그때 필요해서 내가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분의 총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출을 GV화 시켜가지고요. 그 GV의 10%를 캐시로 주드린 겁니다. 그 지금 말씀이에요. 포스트라인 수당은. 그래서 오토십이나 단품 있죠. 이렇게 단품을 막 사는 거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그 프로모션 걸리는 거 있죠. 5+1 이렇게 걸리는 것. 그런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10%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출의 10%.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GV 곱하기 10% 곱하기 1,300원. 막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계산하려도 되는 것을 거의 마지막쯤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 못 하시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거 언제 다 해요? 뭐 진짜 한두 명 계산이 가능하지만 막 30명, 50명, 100명 넘어가면 계산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간단하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풀세트 수당. 즉, 추천 수당에서 풀세트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풀세트가 87만 7천 원인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매니저야. 내가 매니저인 상태에서 밑에 분이 풀세트를 샀어요. 그러면 나는 15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TP예요. TP인데 내 밑에 분이 매니저 팩을 샀어요. 그럼 뭡니까? 나는 7만 얼마죠? 8천 원을 받고 내 위에 있는 매니저 분이 7만 6천 원에서 반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인식을 해 놓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는 뭐예요? 포인트는 매니저 그러면 직급을 유지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매니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풀세트를 누구한테 했어요. 파트너분이. 그럼 다음 달 봤을 때 과연 나의 수당은 15만 6천이 올라온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니저를 취득을 했어, 이번 달에 내가. 그럼 뭐예요? 다음 달 유지를 할 때, 그때 산하에 있는 분이 매니저 팩을 하면, 그 다음 달 되면, 그 전달 직급이 나는 뭐였다? 매니저였기 때문에, 이번 달에 뭐예요? 15만 6천을 다 받는 겁니다. 그게 아닐 경우는 뭐예요? 내 전 직급은 뭐였어요? TP였기 때문에 나는 7만 8천 원이고, 내 위에 어느 한 분이 매니저가 있으면 그분한테 이렇게 서로 2분의 1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 했는데 왜 막 첫 달 해가지고 막 30명 쫙 했는데 보니까 반으로 뚝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보상 플랜을 잘 인지를 못한 겁니다. 정확히 알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가 구매, 리테일 수당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마찬가지면 내가 구매한 것의 10%를 돌려받는 겁니다. 캐시백으로. 내가 만약에 막 이걸 막 샀어요. 여러 가지를. 사도 뭐예요? 그 대신 뭐예요? 직급은 뭐가 돼야 된다? 매니저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구매한 뭐 100만 원치를 구매하든 뭐든 뭐예요? 거기에 10%는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를 리테일 수당 그러고요. 근데 뒤에 보면 탑 리테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약 2,500포인트나 5,000포인트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예요? GV 값을 10% 돌려받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뭐예요? 2,500포인트는 2,500포인트에 대한 3%. 5,000포인트 그럼 뭐예요? 5,000포인트에 대한 5%를 별도로 또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내가 구매를 했는데 한 200포인트를 내가 구매한 것 같아. 막 내가 필요해가지고, 그러면 GV만 받기 그렇잖아요. 그죠? 10% 받기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더 하게 되면 5%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계산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 리테일 수당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 수당입니다. 후원 수당 그러면 아까 6세대랑 리더십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후원 수당과 6세대 같은 경우는요, 항상 세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매니저 이상인 사람을 실적으로 뭡니까?
1세대 얘기하는 겁니다. 매니저급 이상인 사람을 1세대. 그래서 6세대까지 다 포인트화 시켜가지고요. 5, 3, 3, 3, 5, 5 이렇게 됩니다. 5, 3, 3, 3, 5라는 거는 1세대가 5, 그 다음에 3, 3, 3, 5, 5, 5세대 5, 6세대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세대의 토탈 매출의 포인트의 뭡니까? 5%, 3%, 5%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뭡니까? 세대 기준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니저가 됐다, SM이다, IM이다, PT다, 뭐 EVP다 했을 때 밑에 이 세대 기준은 뭐냐면요. TP가 이렇게 많이, 여기도 TP, 여기도 TP, 여기도 TP예요. 근데 여기 분이 한 분이 매니저야. 근데 이분이 1세대가 되는 거야. 항상 매니저급 이상이 돼야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 분에 올라간 포인트의 몇 프로? 5%가 내 수당이에요. 그러면 한 개 라인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면 이 옆으로 여러 개를 만들수록 수익은 높다, 낮다?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이제 조금씩 이제 윤곽이 잡힐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매출해서 그냥 막 밀어내기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정통으로 뭡니까?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소비자가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엔요. 6세대 수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리더십 수당이 있었죠. 리더십 수당 같은 경우는요. 얘는 좀 달라요. 뭐부터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직급부터? SM부터 받을 수 있어요. 리더십 수당은. 여기 좀 다릅니다. 리더십 수당은. 그래서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냐면 최대 뭐예요? 2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1%. 2%부터 21%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항상 뭐예요? 생각하실 게 여기 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보시게 되면 항상 뭡니까? 본인 직급의 수당에서 하위 직급의 수당을 공제한 후에 받아요.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SM이 리더십이 5%고요. MM이 3%고 IMM이 9%고 그 위가 12%, 15%, 18%, 19%, 20%, 21% 되는 거예요. 위로 쭉 올라가면서.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IMM입니다. 그러면 리더십이 몇 프로예요? 9%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밑에 보니까 MM도 있고 SM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분들의 마찬가지 리더십상 2%가 있었고 그 다음 뭐예요? 5%가 있으니까 이걸 공제를 하고 나서 뭡니까? 여기 공제했고 요거 공제했으니까 뭐예요? 나는 9%에서 3% 이 빼고 나서 4%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굉장히 그러면 나 원래 9%였는데 4%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파이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만약에 이 라인은 그래. 근데 옆에 라인이 하나 있었어요. 옆에 라인은 매니저에다가 TP가 막 없어. 그러면 나는 몇 프로 받는 거예요? 아니, 자, 여러분. 내가 IMM이 원래 몇 프로라고요? 9%야. 근데 내 밑에 보니까 직급자가 SM 이상이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먼저 뭐예요? 이 사람의 리더십도 있고, 이 사람의 리더십이 있고, 굉장히 공정한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되는 거야. 두루두루 뭐예요? 다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 거 먼저 공제를 해주고, 고돈 거 공개해주고, 그것도 뭐예요? 나는 4%나 돼. 이게 파이가 커요. 이 사람이 있다는 건 그건 뭐예요? 매출이 크다, 작다?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없어. 그런데 매니저만 여기 라인은 매니저의 TP에 T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뭐예요? 매출은 이 라인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몇 프로예요? 밑에 직급자가 없잖아, SM 이상. 그럼 난 몇 프로 받는 거예요? 그래요. TP 여러 명의 매니저 한 명까지 뭐 2명, 몇 명, 뭐 10명 있어도 뭐예요? 이 9%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 맷줄로 가지 말고 항상 뭘 해야 된다? 계속 소비자를 만들어 가라 이거야. 마케팅 전략에서요. 이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은 레그를, 요거 있죠. 요게 포인트예요. 넓은 레그를 기본으로 조직화를 전략을 짜라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세일즈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게 되면요. 요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직도인데요. A, B, C. 이 A, B, C를요, 거꾸로 딱 뒤집어 놔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C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이렇게 좀 나가도 뭐예요? 얘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 A하고 B가 대부분 한국의 마케팅 구조죠. 조직화 전략이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굉장히 시적으로 불안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의 전략으로 조직도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면 그냥 편안한 거야. 네, 편안한 겁니다. 요때는 뭐예요? 좁쌀들이 막 굴러가는 것 같지만 나중엔 뭐예요? 수박 굴러갑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뭐예요? 되도 않게 수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 지금까지 말씀 몇 프로, 뭐 5%, 3%, 뭐 10%막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바로 한 명 딱 있어. 그러면 계산 가능하겠죠. 2명 계산하겠죠. 10명 나오면 계산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누가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 서버 프로그램 말씀드렸죠. 독일이 갖고 있는. 거기서 이걸 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내 파트너가 아니면 내가 직접 100원을 더 받았어. 이번 달에. 그것도 문제고요. 미국에 있는 파트너가 1원을 덜 받았어요. 그래도 문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서버가 완전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믿고 계산기를 돌리듯이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시적으로 프로그램을 믿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뭐야? 독일 회사는 벌써 20년에 대한 역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가 뭐 적냐 낙냐 아니면 뭐 한국과 독일이 다르지 않을까를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않습니다. 100% 이건 신뢰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직급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적게 14만 4천, 이건 IMM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뭔가 14만부터 가장 많게 260만 원짜리 월 내가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각 직급별로 달라요. 네. 차량에다 그냥 이렇게 마크를 붙여가시면 돼요. 검은색 차량에다가요. 네. 요거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연수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기본적으로 3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뭐야? 아까 그 카 보너스도 정말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으셔요.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수당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해외 연수도 뭐예요? 생기면 무조건 가세요. 진짜 못 가는 그런 스케줄이 생겼다 그러면 모르지만 최대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업연금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나 30대인 분들이 시작을 해서 IMM 이상 됐을 때요. 기업연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56세, 60대 됐을 때는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 같은 기업연금에 대한 수익성하고 한국하고 다릅니다. 해외 기업연금은요. 발표돼서 빨리 이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도 여러분의 수당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릴 것은 다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IM 이상 되게 되면 한국에서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숙식 제공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빠른 직급 말씀드렸잖아요.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하세요. 하나하나 했다 보니까 아니면 내가 그만큼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하겠다 싶으면 뭡니까? 빠른 직급 달성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기 위한 밀어내기 시기에 빠른 직급 달성은 권한다, 권하지 않는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석으로 여러분들이 빠른 직급을 달성하는 방법들을 가는 것이 그 사람을 다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빠른 직급을 해서 밀어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사람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